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해볼 건요 바로 요겁니다. 마스크가 아니고 치아 교정입니다. 자, 일단 저는 치아 교정을 한 사람이에요. 2016년도에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 그러니까 군대 전역하자마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치아 교정이 끝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치아 교정에서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치열이 고르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이렇게 치열이 고르진 않았고요. 이 교정 전에는 앞니가 좀 돌출되어 있고 아랫니들이 서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먹거나 뭐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심리적인 조금 그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뭐 일예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친구들이랑 막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게 됐습니다. 너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 이 녀석 하면서 꾸중을 듣고 있는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반성하는 자세로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근데 너 임마 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입이 대빨라가지고 저는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입이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혼이 더 났습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아니 나는 원래 입이 튀어나왔는데 원래 입이 이렇게 튀어나 입툭 튄데 네. 뭐 당연히 그것 때문에 교정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그게 입이 좀 튀어나온 게 제 나름 뭐 콤플렉스 아닌 콤플렉스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니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별로 뭐 그렇게 입이 튀어나온 느낌은 안 들죠. 그래서 저처럼 돌출된 입을 가지셨거나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이렇게 웃을 때 조금 민망해서 입을 가리시고 웃는 분들, 그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이 좋은 두 번째, 턱이 갸름해집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뭐 눈, 코 뭐 이런 턱 깎는 거는 다들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성형이 그렇게 뭐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턱 깎는 거는 이거는 진짜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드는 엄청난 수술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런 턱을 깎아내는 거에 비해서 치아 교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상대적으로 돈도 좀 적게 들고 뭐 검증되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턱이 갸름해지는 거는 치아 교정의 목적은 아니고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턱을 갸름하기 위해서 교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저처럼 치아 교정을 할 때 치아를 뽑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턱이 좀 갸름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 덜 낍니다. 물론 치아 교정을 하는 것 자체가 심미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심미적인 거 이외에도 치열이 가지런해지다 보니까 음식이 아예 안 끼는 건 아니지만요. 음식이 끼어도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치아 교정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치아 교정의 좋은 점 여기서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사실 치아 교정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부터 단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점, 딱딱한 걸 못 먹습니다. 저는 사실 사과는 무조건 베어 먹고 고기는 무조건 뜯어 먹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단단한 강력한 치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진짜 사과 좀 베어 먹고 싶다. 일단 치아 교정하는 것 자체가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줄로 묶어서 당기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점점점 앞으로 점점점 뒤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잡고 있던 뿌리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아는 탄성이 있어서 원래 있던 자리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계속 인위적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요즘에도 사과를 뭐 베어 먹긴 하지만 예전처럼 시원하게 뭐 베어 먹진 못하고 있고요. 이렇게 베어 먹다가 치아 뒤에 있는 유지장치가 떨어져서 병원에 자주 가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 유지장치란 게 있어요. 지금 제 2에 아무것도 없죠. 네, 앞에서 보면은 치아 교정한 사람이야?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보이세요? 방금 보셨어요? 지금 저기 보시면 뭔가 철사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영구 유지장치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영구 유지장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익숙해져서 괜찮긴 해요. 나름 괜찮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 때 이런 걸 해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틀니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틀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그러운 녀석을 평생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한번 제가 이걸 껴보겠습니다. 끼고 아래 것도
끼고, 사실 치과에서는 아침이건 저녁이건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해요. 뭐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회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 끼고 있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걸 어떻게 끼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요. 앞부분이 투명하다고 해도 굉장히 티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해져서 이거는 평소에 못 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때만 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 때만 끼는데 이거 하루라도 안 하잖아요? 하루라도 안 하고 깜빡 잊고 자면 다음날 입안이 뻐근해요. 그 뻐근하다는 거는 교정돼 있던 이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중요한 이 장치를 평생 해야 됩니다. 겉에 하는 교정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끼는 거 귀찮다고 안 껴서 다시 병원 가서 교정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거 꼭 끼셔야 됩니다. 안 좋은 점 세 번째, 워터픽을 꼭 쓰셔야 합니다. 워터픽 필수예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뭐냐면은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입안에다 쏘는 겁니다. 교정하신 분들은 교정기가 달려있는데 거기 아무리 열심히 칫솔질을 한다 해도 사이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조그만 것들은 빼내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요걸로 이렇게 휙 싸가지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이 끝난다고 해도 뒤에 연구유지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치실 같은 것들을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요거 어딜 가든 챙겨 다니셔야 됩니다. 휴대용이라고 나온 게 요건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저는 해외여행 가건 국내 여행 가건 어딜 가건 친척집에 가건 계속 들고 다녀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점 네 번째, 진짜 비쌉니다. 진짜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비쌉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지인 추천으로 170만 원짜리 교정을 했습니다. 170만 원 비싼 거 같죠? 교정에서는 정말 싼 거예요. 사실 교정 대부분 400에서 500 정도 합니다. 와, 진짜 싸다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170만 원짜리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였습니다. 진짜 못해도 300 이상 되는 데는 가셔야 돼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진짜. 그리고 300 주고 치아 교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연구 유지 장치도 사야 되고요. 매번 진료 갈 때마다 돈을 5만 원씩인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총 드는 가격은 400, 500, 600 그 정도 가기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겉에 교정 장치를 달고 있을 때 누가 입을 퍽 치거나 실수로 어디 부딪히면은 입안에 피 무조건 납니다. 100% 납니다. 입안이 많이 헐어요. 그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를 한번 지금 꽉 물어보세요. 진짜 있는 힘껏 세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2년간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좀 삐뚤게 있던 치아를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붙여놓다 보니까 입안이 항상 뻐근합니다. 이 뻐근함이 2년 동안 지속된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웬만한 멘탈 약하신 분들은 진짜 막 미쳐버릴 거예요. 이 치통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정을 나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몇 가지 고려사항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치아 교정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다시 해야겠네요. 이런 곳에 가선 절대 치아 교정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 이벤트 자주 하는 곳. 물론 이벤트를 할 수 있죠. 이벤트 하면 좋긴 좋은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선착순 이벤트, 방학맞이 이벤트, 성씨가 김씨인 사람, 이씨인 사람, 박씨인 사람, 그런 이벤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치아 교정할 때 400에서 500 정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가 잘 아시는 치과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 병원에서는 400이래요. 400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찾다 보니까 제 지인이 진료받고 있던 곳에서는 170만 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갔죠. 그날 가자마자 이 뽑았습니다. 이를 4개나 뽑았어요. 아니 25년 이상 내 입에서 있던 녀석이 그 당일날 바로 병원에 가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뽑혀 나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저는 사실 입이 많이 돌출된 게 아니라서 이빨을 뽑을 필요도 없었는데 이빨 뽑기를 좀 권하더라고요. 정말 안 좋은 곳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도 싸게 했으니까 라고 해서 다녔는데 정확히 3개월 뒤에 치과가 없어졌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내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진료를 못한다고.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이거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병원들이 정말 수두룩하고요. 매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돈 당연히 못 돌려받았고요. 이빨 치료 새로 해야 됐습니다. 겨우 동네에 있는 좋은 병원 찾아서 결국에 300만 원 더 주고 새로 했습니다. 돈이 배로 든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저렴한 데 찾지 마시고 가격이 좀 있더라도 괜찮은 병원 찾으셔야 됩니다. 동네에 있는 병원 중에서 좀 오랫동안 교정 진료를 한 병원, 친구들 중에서 이미 학생 때 잘 끝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랑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치아 교정 절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2년이 끝났다고 해도 평생 이런 연구 유지 장치를 달고 다녀야 되니까 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 교정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투명 교정도 있고 클리피시도 있고 뭐 세라믹도 있고 다양한데 사실 심미적으로 보기 좋은 거 있죠. 투명 같은 거, 그런 거는 확실히 교정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 거 말고 아싸리 좀 클리피시 같이 겉에서 보기엔 조금 흉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확실히 빨리 교정이 되니까 클리피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렇게 안 좋은 점도 많고 돈도 많이 드는 교정 해야 되나? 저보고 다시 하라면 전 반드시 다시 할 겁니다. 이런 심미적인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매일 아침 양치질 할 때마다 진짜 이가 가지런해서 보기 좋다, 만족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번 겨울에, 겨울방학 때, 휴가 때 교정 생각하시는 분들 제 영상 꼭 참고하셔서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